네, 안녕하세요.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 스터디 7장 발표하겠습니다. 7장 제목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기입니다. 타입이랑 관계 없지만 코드 작성하고 실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템 53입니다. 타입스크립트 기능보다는 에크마스크립트 기능을 사용하기. 요약부터 읽으면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코드에서 모든 타입 정보를 제거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되지만 열거형, 매개 변수 속성,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 데코레이터는 타입 정보를 제거한다고 자바스크립트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 열거형, 매개 변수 속성,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 데코레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타입스크립트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결함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기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결함이 많을 때 나왔기 때문에 옛날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호환하지 않았던 기능들이랑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타입스크립트 진영이 호환성을 포기하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아래의 열거형이나 뭐 매개 변수 속성, 트리플 슬래시 인풋 데코레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열거형부터 보면 타입스크립트 열거형은 의도와 다르게 동작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숫자 열거형은 0, 1, 2 이외에 다른 숫자가 할당되면 매우 위험하다. 상수 열거형은 런타임에 완전히 제거된다. 문자열 열거형은 런타임의 타입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구조적 타이핑이 아닌 명목적 타이핑을 사용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동작이 달라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간의 동작이 달라서 열거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거형 대신에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을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자. 그 다음은 매개 변수 속성입니다. 타입스크립트의 public name과 같은 형태의 매개 변수 속성이란 키워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클래스 문법에 있겠죠. 이 부분이네요. 매개 변수 속성 컴파일 시에 코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래는 타입스크립트 코드들은 컴파일을 하면 그 코드가 줄어야 되는데 매개 변수 속성은 다르다고 하네요. 매개 변수 속성이 런타임에는 실제로 사용되지만 타입스크립트 관점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매개 변수 속성과 일반 속성을 섞어서 사용하면 클래스 설계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네임스페이스와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입니다.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란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타입스크립트만의 모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래처럼 네임스페이스란 키워드랑 트리플 슬래시 키워드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모듈이 있으니까 에크마스크립트 2015 스타일의 임포트 엑스포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코레이터입니다.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메서드 속성에 어노테이션을 붙이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현재까지도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고 비표준이 되거나 호환성이 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코레이터 자체가 앵귤러를 사용하거나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자고 하네요. 네, 아이템 53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음 2, 1, 54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템 54. 객체를 순회하는 노하우. 요약부터 읽겠습니다. 객체를 순회할 때 키가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let k 타입 key of t와 for in 루프를 사용합시다. 함수의 매개 변수로 쓰이는 객체에는 추가적인 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객체를 순회하며 키와 값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object.entries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객체를 순회할 때는 키 타입을 명시하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네, 에러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에러가 나오네요.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 obj의 인덱스 시그니처가 없기 때문에 엘리먼트는 암시적으로 any 타입입니다. 실행은 정상적이지만 편집기에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의 원인은 obj 객체를 순회하는 루프 내의 상수 k와 관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k는 스트링인 반면 obj 객체에는 1, 2, 3, 3개의 키만 존재한다. k와 obj 객체의 키 타입이 서로 다르게 추론되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k의 타입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key of type of obj라고 타입을 명시해줬네요. 왜 k의 타입이 스트링으로 추론되었을까? 모르겠음 알려주삼이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놨네요.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이 부분이. 다음 코드에서는 let k 타입이 key of abc 같은 선언을 넣으면 에러를 제거할 수 있다. 위에 거랑 같네요. 다음 코드에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const x라는 객체가 있고 아까 예제 있었던 foo 함수가 있어요. const 그 foo 함수의 매개 변수 abc는 abc 그 타입이어야 되는데 abc 타입에는 abc가 있고 각각 스트링 넘버가 있네요. 이제 x 변수 x 객체에는 abcd가 있고 스트링 넘버 되면 데이트 타입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상으로 뜹니다. 후 함수는 ABC 속성 외에 D를 가지는 X 객체로도 호출이 가능하다. 후 함수는 ABC 타입에 할당 가능한 어떠한 값이든 매기변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ABC 타입에 할당 가능한 객체에는 다른 속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는 ABC 타입의 키를 스트링 타입으로 선택한다. 제가 스트링 타입으로 왜 굳이 스트링 타입이어야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아, 말할까요? 물 마셨어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 프로퍼티 키 값은 항상 스트링이라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순회를 돌릴 때는 뭐 프로퍼티 키의 심볼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열거되지 않는 값이니까 무조건 스트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객체 ABC라는 키 말고 저렇게 D가 올 수도 있고 뭐 애플이 올 수도 있고 바나나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얘를 스트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이해됐습니다. 맞다면. 네, 진우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껐잖아요.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제는 마찬가지로 foo 함수가 있는데 foo 인문을 사용해서 순회를 하고 있네요. K가 A 유니언 B 유니언 C 유니언 타입으로 한정되어 문제가 된 것처럼 V도 스트링 유니언 넘버 타입으로 한정되어서 범위가 너무 좁아 문제가 되는 예제라고 합니다. V가 스트링 유니언 넘버 타입으로 추론되면은 런타임 동작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객체의 키와 값을 단지 순회하려면 오브젝트 인트리스를 사용하자. 근데 원래는 여기 책이 쓰여졌을 때 3.8에는 표준이 아니어서 표준 함수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표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엔트리 사용해서 순회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 프로토타입 오염에 주의하기. 호인문 구문을 사용하면 객체의 정의 없는 속성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 프로토타입 타입 Z는 3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에 직접 접근하지 맙시다. 실제 작업에서는 그 오브젝트 다 프로토타입에 순회 가능한 속성을 절대 추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포인 루프에서 K가 스트링을 키를 가지게 된다면 프로토타입 오염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객체를 순회하며 키와 값을 얻으려면 키오브와 같은 선언이나 오브젝트 엔트리스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내봤는데 키오브는 상수이거나 추가적인 키 없이 정확한 타입을 원하는 경우에 적절하고 오브젝트 엔트리스는 더욱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키와 값의 타입을 가르기 까다롭다고 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54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 분? 거기 왜 아까 넘버도 유니온으로 되는 거죠? 조금 위에 올려보시면. 네, 거기요. 넘버도 왜 유니온 되는 거죠? 저 ABC 타입 객체가 스트링이랑 넘버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 맞네요.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네, 네. 다음 아이템 55입니다. 도움 계층 구조 이야기. 요약부터 읽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돔에는 타입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돔 타입은 타입스크립트에서 중요한 정보이며 브라우저 관련 프로젝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노드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 이벤트 타겟 간의 차이점, 그리고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돔 엘리먼트와 이벤트에는 충분히 구체적인 타입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입스크립트가 추론할 수 있도록 문맥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 브라우저 실행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아이템을 넘기라고 책에 적혀 있어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돔 엘리멘트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엘리멘트와 이벤트 타겟에 달려있는 노드의 구체적인 타입을 안다면 타입 오류를 디버깅할 수 있고 언제 타입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브라우저 API가 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리액트나 D3 같은 프레임워크도 돔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돔 계층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돔 계층의 타입들을 책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갖고 왔는데 이벤트 타겟 타입 같은 경우는 윈도우, XML, HTTP 리퀘스트가 예시가 있고요. 노드 타입은 도큐멘트, 텍스트, 코멘트, 엘리먼트는 HTML 엘리먼트, SVG 엘리먼트 두 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HTML 엘리먼트에는 IP 태그가 있고 HTML 버튼 엘리멘트 이거는 예시인 것 같아요. 엘리멘트가 엄청 많은데 그중 하나를 뽑아서 버튼 태그만 타입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위로 갈수록 이게 상위 타입입니다. 네, 맞네요. 이벤트 타겟은 돔 타입 중 가장 추상화된 타입으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이벤트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노드에서 엘리멘트가 아닌 경우는 텍스트 조각과 주석이 있다. 그다음에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돔 엘리멘트를 위한 베이스 클래스고 엘리멘트 전용 탐색을 돕는 프로퍼티나 메서드가 이를 기반으로 하고 HTML 엘리먼트와 SVG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HTML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HTML 요소에 대응하고 HTML 엘리멘트를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고유 속성이 있는데 뭐 이미지 태그에는 src 속성이 있는 것처럼 그 엘리멘트 고유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타입 정보를 사용하기, 구체적인 돔 요소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실제 엘리멘트 타입과 같이 구체적으로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항상 정확한 타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get element by id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제에서는 이제 myDiv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에 접근을 하는데 이게 타입이 HTML 엘리멘트 유니언 널 이렇게 나옵니다. div 요소인 것이 명확함에도 이게 myDiv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div로 태그를 만들었겠죠. 이게 명확함에도 구체적으로 이게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의 요소는 타입스크립트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속하므로 단원문을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myDiv가 div 태그임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as HTML div element 타입으로 단원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strict null checks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null인 경우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제 코드에서 null일 가능성이 있다면 if 분기문을 추가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null일 가능성이 없다. 내가 맞는 게 확실하다. 이게 있는 게 확실하다면 네, non null 단원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타입입니다. 이벤트 타입은 가장 추상화된 타입으로 그 아래에 더 구체적인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UI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터치 이벤트, 휠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이벤트의 타입도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야만 그 타입의 고유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들 드래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벤트 타입의 그 매기 변수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드래그 스타트라는 변수에 배열을 담는데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를 담아야 되는데 이 다운에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는 이벤트 형식의 이벤트 타입에 없다고 합니다. 이벤트 타입에 없고 마우스 이벤트 타입에 있다고 합니다. 핸들 드래그 함수의 매기면스 이벤트가 선언되었지만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는 더 구체적인 마우스 이벤트 타입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만약 add 이벤트 리스너 등으로 어떤 이벤트인지를 명시한 경우 타입스크립트는 이벤트 타입을 구체적으로 추론한다. 아래 코드는 마우스 다운 이벤트 핸들러를 인라인 함수로 만들어서 타입스크립트가 문맥 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하여 오류를 고쳤다. 무슨 말인지 보면 add 드래그 핸들러라는 인라인 함수를 만들었는데 마우스 다운이라는 그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요소를 받아서 요소에 추가해주는 함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add 이벤트 리스너 등으로 마우스 다운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이 다운이 그 마우스 이벤트임을 타입스크립트가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소를 HTML 엘리먼트로 받았어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 다운 이벤트 핸들러가 맥 이벤트 타입을 이벤트 대신 마우스 이벤트로 추론해 준다. 이거는 아까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밖에 정리를 안 합니다. 아이템 55에 대해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56. 정보를 감추는 목적으로 프라이빗 사용하지 않기. 요약부터 읽겠습니다. Public Protected Private 접근 제어자는 타입 시스템만 강제될 뿐입니다. 런타임에는 소용이 없으며 단원문을 통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어자로 데이터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데이터를 감추고 싶다면 클로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접근 제한자가 없었을 때 많은 개발자들이 비공개 속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언더스코어를 컨벤션으로 프리픽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되는 클래스 접근 제한자 Public Protected Private 키워드는 타입스크립트에 존재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에서는 컴파일 시 키워드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거되죠. 또한 단원문을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에서도 프라이빗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감추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워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ES2019부터 자바스크립트 접근 제한자가 생겼죠.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이고 해시 기호를 프리픽스를 추가하면 프라이빗 클래스 필드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메소드나 동일한 클래스의 개별 인스턴스끼리는 접근이 가능하고 ES2019 이전 버전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하면 윅맵을 사용한 구현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감추기 위해서는 클로즈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감추자라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이템 56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템 57, 소스맵을 사용하여 타입스크립트 디버깅하기. 요약부터 읽겠습니다. 원본 코드가 아닌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디버깅하지 맙시다. 소스맵을 사용해서 런타임에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디버깅합시다. 소스맵이 최종적으로 변환된 코드에 완전히 매핑되는지 확인합시다. 소스맵에 원본 코드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을 확인합시다.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한다는 것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생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컴파일러뿐 아니라 압축이나 전처리기처럼 기존 코드를 다른 형태의 코드로 변환하는 도구들에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디버거는 런타임에 하며 현재 동작하는 코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변경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복잡해서 디버깅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개발자 도구만 열어봐도 되게 복잡한 코드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버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제조사들은 소스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변환된 코드의 위치와 심벌들을 원본 코드의 위치와 심벌들로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고 제이슨으로 준다고 하네요, 소스맵을.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옵션에서 소스맵을 true로 설정을 하면은 컴파일 시에 .ts 파일에 대응하는 .js 파일 외에 .js.map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후자가 바로 소스맵 파일이라고 합니다. 소스맵은 제이슨으로 주어지고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새로운 index.ts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스맵을 true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 이러면 원하는 대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변수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 소스 탭에서 파일 목록의 .ts 중에 이탈릭치로 나오는 것이 실제 파일이 아니라 소스맵을 통해 타입스크립트처럼 보이게 하는 파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소스맵은 유출되어서는 안 되고요. 소스맵에 원본 코드의 인라인 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스맵을 활용해서 타입스크립트 디버깅 환경을 구축하자, 디버깅할 때 소스맵을 사용하자라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 57에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나요? 소스맵 뜯어서 디버깅을 자주 하시나요? 안 하죠. 해보신 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안 네, 이런 해봤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보셨나요, 제이님?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네트워크에서 원본 그 파일을 뜯어보는 거랑 같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제대로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원본 파일을 뜯어보는 거. 네트워크에서.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저거 그 소스맵 속성 그 TS 컴피그에서 소스맵 속성을 안 네. 넣으면은 안 되는 거죠, 아예. 타입스크립트로 디버깅이. 그렇게, 네, 그렇게 책에 나와 있긴 하네요. 좀 소스맵은 개발자 도구랑 같이 사용되는 거라고 하고요. 디버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 떠봐라, 추라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칠게요. 네. 앱 전체적으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질문. 없으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